오늘의 사건의 연루자 배우 이인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예. 네, 먼저 늦었지만 네. 등남 축하드립니다. 육아 중이시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네. 한창 또 육아 때문에 힘드실 텐데. 네, 제가 네. 또 42살에 네.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자연 분만을 대단하십니다. 건강. 완모를 예. 와, 아 자랑하실 만한 게 요즘 40대 워너비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오늘 개선자도 아니고 연루자로 이 자리에 왜 오신 건지 전 좀 의문스럽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상 정보부터 이름 이인혜, 나이 44세시고요. 직업 배우입니다. 특징이 원조 엄친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배가 좀 비슷하셔서 예. 아역 때부터 사실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너무 그래서 잘하신. 저는 정말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그때 한참 굉장히 사실 이슈가 됐던 게 연예계 최연소 교수 타이틀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몇 살이셨죠? 교수요. 저 29살이었어요. 네. 저보다 어린 나이 때 교수직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죠. 예. 아니 뭐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또 저희 엄마가 예. 제가 아역 배우 할 때 굉장히 많이 잘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차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막 녹음해가지고 암기 과목 같은 거 녹음하셔가지고 막 테이프로 차 안에서 틀어주시고 그렇게 좀 열성적으로 뒷바라지 좀 해주셔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입은 일처럼 허투루 쓰지 않으셨군요. 사실 이인혜 씨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대단하시잖아요. 성향 건무 인간 문화지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또 바쁘시고 이렇게 대단한 또 사실 문화지신데 예. 따님 공부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암기 과목 녹음까지 하시고 정말 열정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지금의 제가 있는 거는 저희 엄마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를 더 열심히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작부터 너무 훈훈한데 지금 그러면은 엄마의 아내 배우의 교수까지 1인 4역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죠. 오늘 이제 최연소 연루자로 오셨으니까 1인 5역까지. 네. 아니 연료자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연루자. 저 사실 MBC가 제 고향이거든요. 예. 아, 대선배님이. 대선배님 많이 나오십니다. 네, 대선배님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MBC 어린이 합창단으로 사실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제 예. 고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저를 연루자로 이렇게 데리고 오실 수가 있는지. 이거 뭔가 좀 섭외에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지 맞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인혜 씨가 오늘 어떤 사건과 연루된 건지 오리무중인데요. 일단 사건 영상을 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집 부엌인데요. 복통을 호소하는 것 같죠? 화장실로 가시네요. 바로. 갑자기 좀 속이 안 좋으신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랫배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배가 불편하면 진짜 생활이 너무 힘든데. 어머. 생활이 안 되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잠도 못 주무시고. 수면 방해도 되게. 혹시 아이고. 쓰러지셔요? 피곤하고 하면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막 찢어질 것처럼 아프면서 고통이 막 많이 아파요. 좀 심할 때는 아기 낳는 것처럼 막 확 도는 적도 있고 거의 처음 올 때는 고통이 심해요. 아파요. 많이. 자, 밤낮 없이 아주 고통에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4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느덧. 제가 한 3, 4년 전에 식당을 개업했는데요. 그렇게 피곤했었나 봐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통증이 심해서 화장실 가면 피가 나더라고요. 어머. 애들하고 같이 병원에 갔더니 방광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진단 결과는 방광염이었습니다. 항생제가 한가득인데요. 1년 가까이 먹었어요. 오래되신. 방광염이 원래 이렇게 오래 가나요? 이게 이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저렇게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방암을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조심한다고 하고 면역력 관리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관리를 했는데 그때는 그 방광염이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1년 넘게. 아이고. 아이고야. 어려움이 많으셨네요. 면역력에는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물도 안 좋아하지만 바쁘다 보니까 물을 못 챙겨 먹었어요. 이 물 마시는 게 또 중요한가 봅니다. 네. 근데 요즘 물 안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방광염은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을 먹으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니까 많이 가야 되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고요. 그 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저도 막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던 사건의 주인공. 그 이유는요. 몇 년째 그녀를 괴롭히는 방광염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광염뿐만 아니라 유방암부터 해서 면역력 저하를 오래 겪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광염이 화장실을 좀 자주 가니까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막 통증이 심할 정도인 염증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실제 이 방광염은 이 방광에 세균이 감염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빈뇨감 혹은 잔뇨감, 배뇨통, 혈뇨 등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여기에 소변을 볼 때마다 따갑거나 시린 증상 혹은 아랫배나 허리에 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광염은 흔히 이 방광에 걸리는 감기라고도 불리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쉽게 발병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보통 왜 감기도 좀 버티면은 나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나가지 뭐. 맞아요. 예. 그래서 방광염도 좀 버티다 보면은 나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흔하죠. 이 방광염이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도 약간 좀 부끄럽거나 뭐 혹은 이제 감기처럼 저절로 낫기를 기대하면서 이 치료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광염은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요. 조기에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방광에 이 기능적인 손상이 일어나서 1년에 뭐 3회 이상 이렇게 재발하는 만성 방광염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만성 방광염은 급성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방광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 방광염은 세균의 침입으로 발생한 단순 염증이에요. 그래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이거나 혹은 완치되지 않은 만성 방광염은 이 세균이 퍼져서 타고 올라가서 신장까지도 이렇게 감염시켜서 신우신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방광염으로 인해서 신우신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 신장 자체가 또 손상이 가게 되겠죠. 방광염은 근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자주 걸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제 아무래도.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실제로 이 방광염은 여성의 한 20에서 5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전체 환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93%를 차지하는 만큼 여성에게 굉장히 좀 취약한 질환이죠. 압도적인 것 같은데 왜 유독 여성에게 이 방광염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가 여성분들의 이 어쩔 수 없는 이 해부학적 구조 때문인데요. 이 항문과 요도가 또 거리가 짧고요. 또 요도의 길이가 남성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세균이 이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이렇게 퍼져서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 네. 사실 여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감기처럼 찾아오는 게 또 있잖아요. 예.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뭐 자연스러운 거죠. 뭐 질염. 예. 네. 뭐 질염뿐만이 아니라 관절염도 이 여성 환자가 훨씬 많다고 또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한 질환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방광염이나 질염이나 혹은 이 신장염, 골관절염 등 여성을 괴롭히는 이 많은 염증이 있는 만큼 2020년을 기준으로 염증과 관련된 약물의 세계 시장 규모는 1,061억 달러 수준으로 이 항암 치료제 시장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아직까지 이인혜 씨와 우리 사건 연루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전혀 맞습니다. 감이 안 오거든요. 자, 짚어보면 일단 건강하게 출산도 하시고 그렇죠. 성실하게 건강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그렇죠. 해오시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활기가 넘치시는데 그렇죠. 왜 오신 거예요?
솔직히 저도 염증 질환에 이렇게 좀 자유롭지는 못한 편이거든요. 염증 문제가 좀 그러신가요? 있으신가요? 어떤 염증 질환이 있으시죠? 위염, 위염. 아, 속 쓰리고. 네, 역류성 식도염. 많이 먹자마자 누우셨나 보죠. 활동을 하니까 어렸을 네. 때부터 그렇죠.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장염. 제가 코맹맹이 소리 들리시죠? 비염도 비염. 있어요. 비염도 염증이구나. 네. 후두염도 아는 적도 있고 저희가 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코랑 목이랑 안 좋은 점 진짜 많아요. 세트여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면역력 떨어지면 바로 오는 혀, 구내염. 아, 구내염도 맞네. 제일 싫어요, 저는 진짜. 너무 막 요만큼인데 먹지를 못하잖아요. 요만큼인데 진짜 아, 아프잖아요. 자꾸 씹게 되고. 맞아. 그렇죠. 아, 끔찍합니다. 정말 국물 먹을 때마다 제가 또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고통이죠. 제가 염증 때문에 고생한 적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 건강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방심하면은 금방 또 다시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한순간에 오는군요. 자, 현대인한테 이 염증 질환 너무 흔합니다. 아까 뭐 만성 피로, 뭐 쑤시고 통증 들으면서 내 얘긴데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 이인혜 씨가 이야기했던 뭐 위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는요. 없으면 오히려 좀 수상한 정도예요. 일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열심히 안 살았나. 맞아요, 예, 맞아요. 없는 사람, 특히 도시 현대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열심히 요즘에는 관리해가지고 지금은 괜찮긴 한데 네. 이게 언제 또 제 면역력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특히 아시죠? 수유할 땐 또 약을 못 먹잖아요. 맞네.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무서워요. 네. 네, 실제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이 염증 질환은 또 피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 몸에 얼만큼 염증이 쌓여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걸 잴 수가 있나요? 자, 초간단 만성 염증 자가 테스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네, 뭐 장비 같은 게 없는데 장비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가요? 네, 먼저 양손을 이렇게 깍지를 낍니다. 네. 그리고 이걸 머리 뒤에 이렇게 둘 거예요. 머리 뒤에. 네, 둔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가 아니라 옆으로 쭉 뒤로 쭉 뻗었을 때 네. 네, 양 팔꿈치가 180도 이상 젖혀져야 정상입니다. 오. 뻐근하긴 네. 한데. 뻐근하긴 한데 다들 사실 다행이다. 다행이죠. 아, 양호한 편인가요? 네, 양호한 편입니다. 다 괜찮은 정상인데요. 거죠? 예. 네. 이거 제가 목도리 도마면 이거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아, 일단 염증이 있으면은 이게 잘 안 젖혀지는 건가요? 네, 안 젖혀지고 좀 앞으로 빠진다든지 이게 젖힐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승모근 있잖아요. 승모근이 경직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양손 깍지를 끼고 머리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 뒤에 뒀을 때 경직된 승모근을 인해서 팔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게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염증 이렇게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네, 이 면역력 저하와 염증 질환 이 모든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예.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아까 물 안 드신다고 했지. 맞아요. 네, 우리 몸의 약 75%를 차지하는 이 물은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이 75%. 와, 그러면은 뭐 부족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네, 체내의 이 총 수분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되면 이 근피로감을 이렇게 쉽게 느끼게 되고요. 체온 유지하는 능력이 상실되면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수분은 인체의 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이죠. 사망까지. 이 인체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분. 그러면은 수분 부족이 면역력 저하, 염증 질환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 몸은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이 면역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 외부 병원체로부터 신체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이 우리 몸에 있는 점막들입니다. 점막. 네, 몸 안에 각막부터 해서 입안의 점막, 그리고 소화기 점막, 그리고 폐 기관지의 점막, 코 점막 등 모든 점막에는 이 진액, 이게 물이 있어야 돼요. 충실하게 이게 도포되어 있어야 인체를 공격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이 이물질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보면은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요 코가 좀 촉촉해야 건강하다. 이거 마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표네. 네, 그래서 꼭 확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이렇게 침입을 해서 뭐 질염이나 방광염 호흡기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아까 사건의 주인공도 평소 물을 잘 안 마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수분 부족으로 방광염이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마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을 통해서 자연스레 이 방광 내에 있는 세균을 배출할 수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그렇지 못해서 이 방광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방광염이나 뭐 염증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분 부족은 염증 질환 외에도요.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혈액과 이 체액은 우리 몸의 구석까지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이 노폐물을 배출시키면서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는 도착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병원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은 곳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우리 몸은 몸속에 침입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이 수분이 부족하면 전막이 건조해서 균 방어가 일단 약해지고 예? 면역 세포가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균이 와도 이게 대처를 못하는 거잖아요. 싸우지를 못하고 바로 질환에 걸려버리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이 방어 시스템이 약해져서 염증 질환이 더욱 쉽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물을 얼마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듣고 지키셔야 됩니다. 궁금해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이거 한 통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물 8컵 정도를 수시로 마셔주는 게 중요하죠. 좀 많은데.